삶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소리 책방. 안녕하세요. 은혜 가득 임혜수입니다. 오늘도 경계를 알아차리고 없건만은 있어지는 마음에 정을 세워봅니다. 지인께서 경계가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는 너무나 멀고도 먼 말씀인 듯 합니다. 글씨로만 익혀왔던 경계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소유무의 이치로 챙겨서 공부하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언젠가는 마음에 와 닿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날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산 장흥철 상사님의 모구 십도송 마음속 길들이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홉, 홀로 빛이다. 소 간 곳 없어 목동 또한 한가롭나니 푸른 산봉오리 사이에는 한 조각 외로운 구름. 밝은 달 아래 손뼉치고 노래하니 고향길엔 아직도 한 관문 남았어라. 독조, 이는 홀로 비친다는 뜻입니다. 이 경지를 원불교 법의 등급에 비유하면 정식 출가이입니다. 상망의 단계는 예비 출가이에 비유할 수 있지요. 독조의 경지는 자성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진리를 깨달아 늘 함께 하는 때입니다. 그림을 보면 소는 오간데 없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목동과 합해진 것입니다. 배구가 있고 흰소라는 상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나는 하얗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상만 공부를 했다는 상이 없어져 마음의 스승인 목동과 합해진 것입니다. 한 살이 된 것입니다. 목동과 후구는 여러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합해졌습니다. 이를 대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아서 자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이치를 모두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성광명, 일원 광명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능히 종교를 펼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문 단계는 종주는 될지언정 새로운 종교를 만들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즉, 항마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시대의 인심을 보아 교리를 짜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세상에 이름난 종교의 교주를 만나 대를 누가 잇는가 라고 물으니 아들이 잇는다고 대답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주 세상이 되고 지자 본위 시대가 되므로 누가 되든 지자가 대를 잇는다고 해야 맞습니다. 과거 세상 같으면 아들이 잇는다고 해도 가능하지만 그분은 지금 때를 잘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출가 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독조 단계에 이르면 진리를 깨달아서 미래 세상을 예측하고 새로이 법을 짜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원불교는 처음부터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90여 년 전 원불교가 개교하던 시대는 남녀 차별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종사께서는 여자도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종사께서는 미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므로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시고 미래에 맞는 새로운 법을 짜신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열애이기 때문에 미래의 안목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조 단계에만 이르러도 새 시대에 맞는 새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권의 소유자입니다. 하늘의 큰 살림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여 세상의 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독조는 원불교 법의 등급의 정식 출가의 경지입니다. 육덕을 갖춘 사람의 경지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을 작용할 때 그 작용이 덕으로 화하여 누구에게나 자비를 건네는 사람입니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나타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쳐다만 보아도 부처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대보살 마하살입니다. 제가 신도 안에 있을 때 대산종사께서 조그마한 산을 가리키며 저기 올라가면 항마위이고 계룡산 맨 위에 큰 산에 오르면 출가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출중해 보여 대중 앞에 서면 궁계일학이 됩니다. 닭이 많은 가운데 학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나타내 보이면 그렇고 감추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공부의 최고 단계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무쟁삼매입니다. 무쟁삼매는 안과 밖이 없고 성과 속이 없으며 주와 객이 따로 없어 언제나 일심삼매가 됩니다. 보통의 공부인에게는 공부심이 있어 이 공부심이 잡된 마음을 제거하곤 합니다. 이때는 주와 객이 구분되어 다투며 공부합니다. 무쟁삼매는 주와 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직 일심뿐입니다. 독조의 단계가 바로 무쟁삼매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도 아직 한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밝다는 흔적, 위대하다는 흔적, 즉 상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길엔 아직도 한 관문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관문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